안녕하세요, 디그레이입니다. 제가 이전에 필모라 마스터 클래스를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 필모라가 또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하면서 필모라 12 버전으로 새롭게 리뉴얼이 되었어요. 필모라가 소위 말해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데 진짜 이번 1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는 메이저 편집 툴 반열에 들어도 손색이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원더시와 필모라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필모라의 메인 화면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템플릿 모드가 이렇게 있고 화면 녹화, 오토 리프레임, 인스턴트 커터라고 이렇게 메뉴들이 또 새롭게 추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볼 건데, 프로젝트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리고 클라우드 프로젝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프로젝트는 당연히 이제 무료는 아니고 유료 회원으로 이제 전환을 하거나 가입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기본적인 용량은 이제 1기가 제공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영상을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기가 용량으로는 사실 뭐 턱없이 그 기본적인 소스를 담기에도 부족한 용량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확장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확장 버튼을 누르면은 네, 이렇게 원더시어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월 7,900원, 월 14,900원, 29,000원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 회원으로 봤을 때 저장 용량 20기가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급 회원 14,900원, 월 14,900원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100기가면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 모든 거를 다 저장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로 외장하드로 불러오거나 뭐 외장하드를 매번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어떤 음악 파일, 사진 파일, 레퍼런스 비디오 파일들, 이런 것들은 매 프로젝트마다 같이 사용되는 소스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시켜놓고 그냥 내가 적당한 때 불러와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자, 아무튼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런 튜토리얼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 회원만 누릴 수 있는 클라우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필모라 12 기본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떴습니다. 아무런 어떤 프로젝트 그리고 미디어도 없고 아무런 타임라인도 없는 진짜 말 그대로 디폴트 값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 폴더 버튼을 누르면은 미디어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이 왼쪽 좌측에 여러 개의 어떤 폴더들이 이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만의 폴더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뭔가 정리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폴더 하나 누르고 1번 메인캠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새 폴더 추가, 2번 서브캠, 3번 BGM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각 폴더별로 적합한 미디어들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말 그대로 BGM 폴더는 음악 파일만 불러오고, 메인캠 폴더는 어떤 메인이 되는, 메인 스토리 라인이 되는 이제 그런 영상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거고, 서브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인서트 컷, 어떤 예시를 들 때 사용하는 그런 소스들, 그런 것들을 서브캠으로 불러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클라우드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바로바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클라우드에 불러온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다시 프로젝트 미디어 메인 서브 BGM에서 파일들을 좀 몇 개를 제가 예시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불러와 볼게요. 눈에 보이는 거. BGM도 저는 BGM 파일을, 음악 파일을 제가 별도로 이렇게 모아둔 게 있기 때문에 에피데믹 사운드의 음악들을 전부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메인캠을 가지고 기본적이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그런 편집들을 시작을 해볼게요. 아시겠지만 불러온 미디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구간만 불러와야겠다 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축키 I와 O를 가지고 인, 아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이 1부터 100까지의 길이로 있는데 나는 50에서 60만 불러오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내가 50 구간에서 I 그리고 60 구간에서 O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만한 길이의 영상을 딱 이렇게만 가져옵니다. 얘를 타임라인으로 불러오는 거죠. 자, I, O 이렇게 해서 불러올 때는 얘를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끌어오면 돼요. 혹시라도 이제 불러왔을 때 이런 경고가 뜬다. 미디어 원본의 해상도 및 프레임이 편집 설정과 다릅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현재 타임라인은 풀 HD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촬영한 영상은 4K예요. 그래서 타임라인의 해상도를 4K에 맞게 변경하겠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변경을 해야겠죠. 그리고 영상을 불러왔는데 이렇게 중간에 어설프게 이런 식으로 불러왔어요. 앞에 공간이 남잖아요.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X 버튼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눌러서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 영상이 앞으로 착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실선을 인디케이터 바라고 하는데, 얘를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끌면서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재생을 할 때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편집을 좀 해볼 건데, 먼저 영상을 자르는 방법은 컨트롤 B를 누르면요, 이렇게 단축키로 작용이 돼서 인디케이터 바가 위치한 구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내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컨트롤 B, 스페이스바 누르고 컨트롤 B, 이렇게. 이제 클립이 잘렸으니까 하나였던 클립이 여러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만큼 내가 여러 개의 클립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제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되면서 뒤에 있는 영상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Z.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뭔가 내가 잘못 자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당황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위 모양이 있는데, 얘를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가져가다가 이 구간 나는 잘라야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면 이렇게 잘립니다.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필모라라고 하는 거는 메뉴들이, 이제 기본 메뉴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클립을 선택을 하는 순간 아이콘들이 더 확장이 됩니다. 메뉴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쫙 확장이 되고 나열이 됐죠. 여기에서 이 가위 모양은 화면 분할입니다. 윈도우즈 단축키로는 컨트롤 B이고, 맥 단축키로는 커맨드 B예요. 커맨드 B 아니면은 뭐 컨트롤 B,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이 휴지통, 이거는 삭제입니다. 얘는 클립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축키로는 윈도우즈의 경우 뭐 딜리트 키 또는 백스페이스 키가 있고, 맥에서는 그냥 이렇게 백스페이스 누르면은 잘라 나갑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르기, 얘는 이제 크롭입니다. 이 크롭 같은 경우에는, 자, 단축키가 Alt C예요. 윈도우즈의 경우 Alt C, 그리고 맥에서는 옵션 C입니다. 얘를 누르면 이런 이제 자르기 및 확대 축소가 뜨는데, 여기에서 내가 직접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영상을 자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남는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어두운 부분이 잘려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영상을 미리 보기 하고 이쯤 잘라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이 잘려 나가죠. 다시 컨트롤 Z. 네, 저는 새로운 기능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바로 옆에 있는 AI 매핑 도구입니다. 얘를 이제 선택을 할 때는, 그냥 있을 때는 이 메뉴가 활성이 안 되고, 어떤 클립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크로마키, AI 포트레이트, 스마트 컷 아웃이 있는데, 일단 AI 포트레이트를 누르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영상을 재생을 하면은 지금 저의 메인 카메라는 소니 FX3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게 잘라 나가죠. 사실 이거 굉장히 깔끔하게 잘라 나간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딱히 크로마키 상황에서 촬영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단색 환경에서 촬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단색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조명이 비치는 구간에 다양한 그림자들이 존재하고, 또 이쪽에는 노란색 빛, 그리고 이쪽에는 약간 어두운 색, 보라색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제 등을 기준으로 여기는 노란빛, 여기는 보라색빛, 각각 다른 컬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AI가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깔끔하게 내 몸만 잘랐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어떤 일반적인 뭐 프리미어 프로 같은 편집 툴에서 얘를 마스킹 기능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자르는 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노가다예요. 이거를 AI 포트레이트 하나면은 간단하게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진짜 획기적인 기능인 게, 내가 만약에 뭔가를 찍었을 때 배경이 이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뒤에 배경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는 확인을 누를게요. 확인을 누르는 순간 뒤에 배경은 잘려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컨트롤 Z. 만약에 내가 클립을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클립을 잘렸기 때문에 1번과 2번 클립은 별개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어떤 클립을 선택을 하고 AI 포트레이트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해당 클립만 적용이 되고, 선택이 안 된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하고
다시 AI 포트레이트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재생을 하면은 배경이 살아나죠? 왜냐? 여기는 적용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저는 미디어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미디어 가져오기. 이런 배경을 제가 예시로 들기 위해 하나 이제 저작권 무료 배경을 하나 가져왔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일단 이 비디오 캠, 이 메인 캠이라고 하는 비디오 캠 이 클립을 2번 트랙으로 올립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 밑에다가 이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이렇게 쭉 늘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이 입혀지는 거죠. 왜 배경이 입혀지냐? 지금 인공지능이 저의 어떤 상반신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잘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포토샵을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바로 영상도 그 레이어의 개념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이 잘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레이어의 그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얘로 이렇게 쭉 해보겠습니다. 뭔가 내가 지금 이 배경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완벽하게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편집이라는 이런 기법을 통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 팔 부분이 약간 조금 이제 울렁이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문제점은, 제가 이거를 촬영을 하는 이 배경 조명과 조명 환경과 이 뒤에 배경이 너무 이제 매칭이 안 되죠. 뒤에 배경은 이제 이 대비도 좀 짙게, 컨트라스트가 강하게 먹혀 있고 뭔가 좀 어두운 그런 실내 환경인 것 같아요. 이게 실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보라색 빛이 감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배경이든 아니면 저의 모습이든 둘 중 하나는 보정을 해야겠죠. 저희의 모습을 보정하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클립을 선택을 하고 팔레트 같은 그런 아이콘, 색상 매칭이라고 있죠? 얘를 눌러줄게요. 색을 보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뜹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확인을 하면은 뭐 기본, HSL, 곡선이 이제 커브를 뜻해요. 자,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건요, 색 온도, 컬러 템퍼러처를 뜻해요. 이 화이트 밸런스는 값이 낮을수록, 즉 켈빈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값이 낮을수록 이미지가 점점 차가워지는, 즉 이제 파란색 색상에 가까워지고, 이제 값이 올라갈수록 이게 점점 따뜻해지는, 약간 주황색, 노란색 빛이 감돕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조정을 하자면은, 귀신이 됐죠? 이거는 열대야가 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든지 과한 거는 좋지 않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의 이제 피부 톤이나 어떤 비치는 조명들이 약간 노란색 빛이 좀 감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란색으로 조금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색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틴트 값이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초록빛이 감도냐 아니면 보라색 빛이 감도냐, 이 차이거든요. 저는 지금은 건들지 않고 놔두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경우에는 상당히 뭔가 플랫한 이미지인데, 뒤에는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강해요. 말 그대로 밝은 부위를 훨씬 더 밝게, 어두운 부위를 훨씬 더 어둡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얘를 올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리셋 해볼까요? 리셋을 하면은 뭔가 되게 인위적인데, 대비를 올리니까 어두운 부위가 더 어두워지면서 뭔가 뒤에 이미지랑 조금 매칭이 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포화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한글로 돼 있어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밑에 채도는 새추레이션입니다. 채도는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색에 가까워지고, 채도가 낮으면 원색과 점점 멀어지는, 즉 흑백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채도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색상들이 굉장히 원색에 가까울 정도로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도도 올리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이미지의 가장 밝은 부위를 조절을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제 저의 영상에서 가장 밝은 부위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이거죠. 조명. 뒤에 있는 조명, 그리고 여기 이제 렌즈를 비추는 조명, 이 두 개가 가장 밝은 부위고, 저의 머리색이나 아니면 이 노트북, 조명이 비치지 않는 이 노트북 이쪽, 그리고 책상 쪽, 이쪽은 섀도우 영역, 가장 어두운 부위죠. 그래서 대비가 극명하잖아요. 밝고 어둡고. 자, 그런 의미로 똑같이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위를 이렇게 더 밝게 해주는 거고, 섀도우는 어두운 부위를 이렇게 더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과하게 올리면은, 뭔가 우리 옛날에 포토샵으로 과하게 보정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볼게요. 따로 HSL이나 곡선까지 만질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 레드 영역만 조금 만져볼게요. 한 이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템퍼러처를 조금만 더 낮춰볼까요? 이렇게. 자, 확인을 누르면요,
처음에 저희가 색상 이제 교정을 하기 전에 굉장히 붕 떠 있는 느낌, 약간 희뿌연 느낌이었는데 훨씬 더 뒤에 이미지와 좀 매칭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완벽하게 매칭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저의 머리색도 뭔가 이 조명이 비추면서 이렇게 노랗게 물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 있고, 굉장히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저는 뭔가를 해볼 건데, 뒤에 이미지를 이제는 보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는 이제 색 보정을 하는 건 아니고 효과에 들어가서 저는 블러, 말 그대로 뒤에 배경을 조금 뿌옇게 흐릿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보면은 이제 영상 미리 보기를 보면은 이쪽에 약간 렛터박스 같이 좌우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잘려 있죠.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불러온 이미지의 어떤 해상도와 이 프로젝트 해상도 간에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이미지의 어떤 크기를 좀 늘려줘야 됩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Alt E에 해당하죠.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기본, 마스킹, AI 도구, 뭐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가 뜨는데, 가장 기본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배율, X, Y가 지금 서로 묶여 있고 100%로 되어 있죠. 얘를 비율을 조금 이렇게 늘려주겠습니다. 어디까지 늘리냐? 이 뒤에는 렛터박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뒤에 배경을 조금 흐릿하게 할 거예요. 왜 흐릿하게 하냐? 제가 상대적으로 배경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초점이 저에게 맞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배경이 살짝 날아가야지만 조금 더 현실감이 있거든요. 이제 배경을 클릭을 하고 효과에 들어가서 이 검색이 있죠? 여기에다가 블러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이직 블러가 아니라 그냥 기본 블러가 나와요. 블러가 있고 블러 2가 있는데, 여기서 뭐 베이직 블러 이런 거는 아니고, 네, 블러나 아니면 블러 2 두 개 중에 하나를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블러 2를 가지고 이렇게 저의 사진 클립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면요, 미세하게 지금 뒤에 배경이 초점이 살짝 흐릿하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전, 후, 전, 후. 그렇죠?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능을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렇게 어려운 그런 마스킹 기능이 AI 포트레이트로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사용을 하면은, 제가 사용했던 이 방식을 통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매칭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기능을 또 보여드릴 건데, 아까 AI 포트레이트 버튼을 눌렀던 여기를 다시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크로마키, AI 포트레이트, 그리고 스마트 컷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 볼게요. 여기 뭔가 이렇게 또 떠요. 여기에서 내가 마우스로 브러쉬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저의 얼굴을 그리고 저의 몸을 그리고 이렇게 매칭을 하면은, 이게 사실 완벽하게 뭐 정교하게 그려야 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려줘도 AI가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눕기를 따게 됩니다. 여기서 뭔가 난 이 부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여기 살짝 더 그려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마트 컷 아웃 시작 버튼을 누르면요, 인공지능이 저의 어떤 이 모션을 분석을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로마키처럼 이제 뒤에 배경과 저를 분리시켜 줍니다. 자, 보실까요?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색이 칠해진 영역이 잘라나갈 거다라고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이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이미지 가져와서 똑같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크로마키나 AI 포트레이트 아니면은 스마트 컷 아웃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와 뒤에 어떤 배경을 분리시킬 수 있다. 그것도 클릭 한 번으로 이제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새로운 신기술을 보여드릴 건데, 음성 텍스트 변환이라고 있어요. 자, 일단 저는 첫 번째 이 클립 선택을 하고 음성 텍스트 변환 얘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원본 오디오 언어, 그리고 변형할 파일 선택하기, 뭐 전체 타임라인 시퀀스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선택한 클립만 일단 예시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언어는 당연히 한국어죠. 한국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분석을 해요. 분석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자막이 이렇게 쭉 생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을 해볼까요? 요즘 저의 메인 카메라는 소니 FX30입니다. 슈퍼 35mm APS-C 센서를 쓰고 있고 사실 이게 진짜 시네마 규격이죠. 이 정도면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보다도 훨씬 더 정확해요. 제가 지금 어디서 놀랐냐면은 요즘 저의 메인 카메라는 소니 FX30입니다. 근데 FX35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FX라고 하는 게 FX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변환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도 소니 FX35라고 굉장히 비슷하게 변환을 해줬어요. 제가 이제 더 놀란 거는 슈퍼 35mm APS-C 센서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프리미어 프로를 자동 자막 기능 하나 때문에 쓰고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 해지를 해야 자막을 이제 영상마다 입히는데 그 자막을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자막을 좀 자동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제가 일일이 수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채널의 영상들보다 저같이 이렇게 뭔가를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영상들은요, 자막 변환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슈퍼 35mm HDR 다이나믹 레인지 13스탑 S로그 3로 촬영된 12비트 로우 촬영 원본입니다. 이게 벌써 영어가 몇 개가 들어가고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용어와 그런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막 합성이 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카메라를 오래 다루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방에 아시겠지만, AI가 인공지능이 이제 이거를 자동 자막으로 변환을 하면요, 별의별 이상한 단어로 다 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FX 그리고 APS-C 그리고 35mm, 얘는 35mm라고 정확하게 뜨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인공지능의 발전이 나날이 계속 되고 있는 거는 알겠지만 정말 이 정도로 깔끔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막 클립을 내가 이제 임의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막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 코드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자막이 쫙 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좀 이제 고쳐야 될 단어들만 FX35가 아니라 30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정이 가능하겠죠. 쓰고 있고, 사실 이게 진짜 시네마 규격이죠.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폰트를 내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좀 자주 쓰는 그런 폰트로 바꿀 수가 있고, 글씨의 크기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14 정도로 되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있는 이 폰트 설정을 바꾸면요, 나머지 자막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확인을 좀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재생을 하면은 입니다. 슈퍼 35mm APS-C 센서를 쓰고 있고 사실 이게 진짜 시네마 규격이죠. 폰트의 위치를 조금만 더 올려 볼까요? 여기 위치에서 X, Y가 있는데 이 Y 값을 조금 올려 볼게요. 이렇게 Y 값을 올리면은 폰트가 이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리면 내려가고, 이렇게 이 정도로 맞춰 주겠습니다. 뭔가 조금 예쁜 것 같아요. 폰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 파일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잘라 가지고 별도로 뭐 활용을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자동 자막을 생성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거를 한 트랙으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능, 바로 무음 구간 탐지라는 기능이에요. 얘를 이제 이 클립을 선택을 하고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디오 파형들이 이제 막 뜨는데, 저는 지금 뭔가 시작을 이제 누르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떴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저의 클립에서 뭔가 가운데 이렇게 검은색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검은색 기둥이 뭐냐면요, 무음 구간이란 뜻이에요. 물론 제가 불러온 이 영상은 컷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타이트하게 편집이 되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인식을 했을 때 불필요하게 어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구간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한 개였던 클립이 이렇게 두 개로 잘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잘려 있냐? 아까 그 무음 구간이 이 살짝 얇은 구간이 이제 잘려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그 영상에 빈 구간들이 잘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클립을 가지고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얘를 이제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무음 구간이 없다라고 뜨네요. 0.2로 해볼까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0.2초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니까 이 무음 구간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타임라인으로 보내게 하면은 이게 클립들이 이렇게 싹 잘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잘려 있는 건요, 그러니까 0.2초 이상으로 오디오가 빈다라고 하면 그걸 다 자른 겁니다. 엄청 타이트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마스터 클래스를 제작할 때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조정 레이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역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정 레이어는 왼쪽 상단의 기본 메뉴 중에서 나의 미디어의 조정 레이어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셋이 있고 뭐 사용자 지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모양이, 이 아이콘이 조정 레이어예요. 그래서 얘를 잡고 마우스로 끌어서 이렇게 밑으로 가져오면은 분홍색 색상을 가진 이 조정 레이어라는 클립이 생깁니다.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이 자막 클립 얘를 위로 올려 볼게요. 그리고 조정 레이어를 이렇게 영상의 위로 가져오겠습니다. 기본 영상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조정 레이어가 이렇게 위치해요. 그래서 얘를, 이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크기를 영상 끝까지 이렇게 조정을 할게요. 이 조정 레이어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밑에 있는 이 하위 영상,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이 밑에 있는 영상이 조정 레이어에 걸려있는 이펙터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 레이어에 이펙트가 걸리면 이 레이어 밑에 있는 이 메인 캠이라고 하는 영상 클립이 그대로 동일한 이펙트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정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 효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필모라가 이런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클릭 한 번이면은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번에 1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템플릿 수도 훨씬 더 방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뭐 소개하고 설명하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를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바로 조정 레이어를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예시를 들기 위해 이렇게 조정 레이어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클립이 반으로 잘랐으니까 조정 레이어 클립이 두 개가 생성이 되겠죠? 각각 다른 이펙터를 적용을 시켜 볼게요. 일단 여기에다가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거 업앤다운, 네, 얘를 이렇게 넣고 여기 두 번째에다가는 다른 걸 뭘 넣어볼까요? 뭔가 좀 눈에 팍 띄는 그런 왜곡 이펙트를, 이거 좋네요. PCI. 네. 자, 컨트롤 Z. 못 볼 거를 본 것 같아, 순간. 자. 좋습니다. 얘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재생을 하면요, 영상이 막 흔들리죠? 이게 왜 흔들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줬던 이펙트가 이 쉐이크의 업앤다운이라고 하는 이 이펙트를 조정 레이어에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에 있는 하위 클립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조정 레이어를 줄이면요, 이 조정 레이어가 길이가 위치해 있는 딱 이만큼만 영향을 받고 여기서부터는 또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자, 보실게요. 그렇죠. 왜 깨끗하게 나오냐? 여기는 좀 조정 레이어가 할당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얘를 이렇게 길이를 늘리면은 그만큼 할당을 하겠죠. 자, 다시 깨끗해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여기에다가는 다른 이펙트를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이펙트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레이어는 뭐 자르고 붙이고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자르고, 네, 이렇게 길이를 조정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펙터를 적용을 안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 레이어를 자르는 방법도 있겠죠. 이 조정 레이어가 있는 이 부분은 이펙트가 걸려 있다가 여기서는 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다시 조정 레이어가 적용되면 또 이렇게, 네, 이펙트가 적용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 이펙트를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그러면요, 얘를 그냥 별도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조정 레이어가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요. 조정 레이어를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창이 나타나죠. 여기에 사용자 지정으로 저장하기가 있어요. 얘 누르면요, 조정 레이어 사전 설정이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잖아요. 자, 이렇게 있죠. 사용자 정의. 얘네들 싹 지우고 앞으로 얘 불러오잖아요. 그러면 네, 무조건 이렇게 이펙트가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 조정 레이어를 다시 얘를 삭제할 때는 마우스 우클릭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네, 삭제. 실제로 편집을 할 때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컬러 적용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좀 잘라볼까요? 여기는 어차피 불필요한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서 효과,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은 LU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럿이거든요. 뭐 시네마틱, 색 보정, 커스텀 럿을 이렇게 적용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 커스텀 럿, 얘 더블 클릭하면은 효과 플러그인에 커스텀 럿이라고 이렇게 불이 켜져 있죠. 왜냐? 제가 방금 커스텀 럿을 여기에다가 적용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3D 럿 없음이라 뜨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운받으신 그런 럿들이 있다면은 새 럿 로드 얘를 눌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럿을 저장해둔 그 경로를 따라가서 뭐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다가 뭐 제가 쓰는 럿, 자주 쓰는 럿을 얘를 그냥 예시로 불러와 볼게요. 열기 하면요, 럿이 적용이 됐어요. 자, 볼까요? 전, 후.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냐, 이 조정 레이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블 클릭, 레이어에 사용자 지정으로 저장하기.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 삭제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컬러 먹이고 싶다 할 때 얘 불러오면 됩니다. 그렇죠. 불러오는 순간 컬러가 바로 적용됐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컬러 적용됐다가 안 됐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적용되고, 이거를 조정 레이어 하나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조정 레이어를 잘 활용하면 편집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굉장히 간편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효과를 이렇게 조정 레이어에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클립에 빈 구간을 자동으로 자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여러분, 어디에 좋냐? 바로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뭔가를 꾸준하게 말을 하는 그런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컷 편집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분짜리 영상을 이제 컷 편집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컷 편집을 그 무음 구간을 자르잖아요. 뭐 숨을 고르는 구간, 불필요하게 하는 이런 구간, 그런 구간들을 이제 자르는데, 인공지능으로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컷 편집하는데 10초면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때에 따라서는. 필모라가 1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뒤에 배경을 인공지능이 한 방에 잘라주고, 내 영상에 불필요하게 이제 오디오가 비는 구간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잘라주고, 인공지능이 내가 말을 하는 거를 이제 한국어를 이제 듣고 그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자막을 깔아줘요. 이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성공률이 높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영상 편집을 하고 있지만, 편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올 거다. 그 시작이 이 필모라 12 버전 업데이트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 촬영과 편집을 메인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흔히 말하는 메이저 편집 툴 3개를 다 쓰고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정품으로.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프로, 그리고 마지막 다빈치 리졸브까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다빈치 리졸브에 대해서 유료 강의도 제작을 했거든요. 그만큼 편집 툴을 정말 많이 다뤄본 입장으로서, 이 정도는요, 이건 진짜 획기적인 거예요. 편집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시켜줄 요소들이 지금 이 필모라 12 버전에 꽉 차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컷 편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파이널 컷 프로가 좋고, 자동 자막을 입히기 위해서는 프리미어 프로가 좋고, 그리고 컬러 색 보정, 뭔가 고화질의 영상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는 다빈치 리졸브를 써야 된다라는 게 저의 어떤 편견처럼 박혀 있었는데, 그런 기본 편견을 완전히 뒤엎을 새로운 원리로 이 필모라 12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에게 편리성을 주고 나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편집 툴을 선택을 하는 게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이제 영상을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붙이고 편집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전 시간에 필모라 마스터 클래스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다 알려드렸어요. 새로운 기능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은 키프레임 추가, 자, 여기 이 다이아몬드 버튼처럼 생긴 여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제가 클릭을 한 이 자리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생겼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클릭을 하면은 노란색 불이 들어옴으로써 얘가 지금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이펙트나 어떤 변형을 조금이라도 주면은 그게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선택을 하고 배율을 128%로 올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다시 다이아몬드 클릭을 하고 이제 얘를 이제 선택을 하는 상태에서 여기 노란색 불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110으로 줄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간에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어서 128에서 110으로 서서히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키프레임은 사실 사진에 해당하는 규격이기 때문에 여기선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작았다가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이렇게 키프레임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키프레임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말 그대로 이제 옮기는 거죠. 128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110으로 끝내겠다 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에 대한 부분도 좀 다뤄볼게요. 비디오 옆에 이제 오디오 메뉴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이제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여기 보면은 잡음 제거 부분에 AI 음성 향상, 그리고 바람 제거, 보통 잡음 제거,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AI 음성 향상을 누르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윙윙 거리는 소리 제거, 그 다음에 히스 제거, 노이즈 레벨만 따로 떼가지고 그것들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필모라가 이제 이 인공지능 그런 기능들이 대거 탑재가 되면서 그동안은 우리가 뭔가 눈과 귀로 일일이 들으면서 이제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됐던 것들이 이 클릭 한 번으로 그냥 해결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진짜 편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이제 오디오를 음성을 들으면서 그거를 내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정 주파수만 가지고 노이즈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게 음악적으로 굉장히 어떤 믹싱 감각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일반적인 뭐 브이로그 제작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레벨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굳이 야, 뭘 그렇게 어렵게 해,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다 해결이 되는데 라고 필모라가 제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음성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이건 누르면 되고, 발음 소리가 좀 심해? 그러면 이거 누르면 돼. 잡음? 이거 누르면 돼.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해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지금은 산업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이 점점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 될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름이 있는 그런 식당, 이제 뷔페집을 갔는데 거기에 빈 접시들을 인공지능 로봇이 알아서 치워주더라고요. 이제는 편집 툴에도 인공지능이 대거 투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렵게 작업했던 것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필모라 12에 대거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 편집을 깔끔하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필모라 쓰면은 그것들 한 방에 다 해결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요. 편집 툴을 정말 많이 다뤄보고 편집을 오래 해본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신기한 기능들이 대거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모라 12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느라 노트북과 씨름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앞으로 저의 디그레이 채널에서도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필모라와 함께 여러분들이 더 재밌는 그런 영상 제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